장관짜리 뭐 줄 수 있으면 주면 어떻노 말이지. 장관이라는 것은 목사는 뭐 장관하면 안 되나. 그건 뭐 너무 엄밀하게 국회의원들도 야당 국회의원도 법무장관도 하는데 왜 추미애도 장관하는데 뭐 목사가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능력만 되면 하는 거지. 통일부 장관 이런 거 하면 되지. 통일부가 그러면 너무 전투적인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항상 내가 666표 앞에서 내가 그 상황이 올 때 내가 내 목숨을 단두대 같은 거잖아요. 내 모가지를 목 베어서 죽인다 하거든. 그때 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목 베어서 죽이는 거예요. 목 베어서 죽일 때 내가 죽으리라 하는 두려움이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처녀들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거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광화문의 그 세력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은 정강훈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귀하게. 그래서 내가 참 나도 19번이잖아요. 기독 자유통일당. 나 비례대표는 19번을 찍을까 마음이 있잖아요. 많이 기울어요. 내가 전략상으로 보면 저쪽에 조금 더 보태줘야 선거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공학으로는 맞는데 한 표는 별거 없는데 그래도 비례대표에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맨날 바른 소리 하면 뭐 막말이라고 뭐 제명시키고 이러면 바른 소리 못 하잖아요. 그거 가면은 또 바른 소리 하면 그 유승민이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막말했다고 그 안에서 뭐 이야기를 해서 할 낀데 근데 딱 당을 따로 그러니까 저거들 볼 때는 막말하는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말이잖아요. 막말이나 실컷 하는 거지. 국민들 속이나 시원하고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비례대표 2명만 있으면 돼. 2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한 2 정도 하면은 입성도 한 번도 못했다 하는데 기독교 정당이 그렇잖아요. 단 2명 정도 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뭐 그 당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말이라고 막 당에서 제재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다 정당 자체가 저들이 볼 때는 막말하는 정당이니까 같이 등을 만들어가지고 저거가 프레임 씌운 말이에요. 막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맨날 막말이나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 막말하는 거는 막도 못하잖아. 그러면 뭐 통합당 측에서도 그 부담이 없잖아. 자기 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거 몇 킬로 태극기 세력을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품어가지고 비례대표 한 석이나 2석을 주면은 그걸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뭐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뭐 정치를 아는 건 아닌데 내 생각에 그리 하면 안 좋겠나 해가지고 그러면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 십자가 세력을 또 기쁘게 찍을 수 있잖아요. 기쁘게 왜냐하면 저쪽에서 받아줬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또 열심히 그걸 하겠어요. 아니 비례대표 한 2석 정도가 이게 태극기 부대 쪽에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 추천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병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든지 이런 뭐 그 안에 꽂히 있다 하면은 뭐 태극기 부대들이나 십자가 부대가 얼마나 흔쾌히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뭐 잘 됐을 수도 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친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또 막말이니 어쩌니 그걸 살 수도 있잖아요. 주옥순 여사 이런 분들이 통합당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맨날 차명진이 옛날에 세월호 이야기했습니까? 그 몇 킬로 막말했다고 잘리고 말이지. 제명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 국회에는 제명도 못하지만은. 그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통합당에서도 부담이 없잖아. 자 밖에서 외부 세력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딱 갖고 있으면서 지원 세력으로 강력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조금 더 그 당으로서 우파적으로 이끌면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도 한편으로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황교안을 한편으로는 또 이해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태극기 세력도 아니지만 한편으로 좀 섭섭한 것도 있고 유승민이 뭐 안철수 이런 거 하고도 통합을 할 때 그 지분을 주잖아요. 지분을 주면서 흡수를 하는데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정훈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옮기지는 잘 못하겠는데, 그 정강 목사님이 말 실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황교안이가 그런 소리 했다가 아마 득담을 했을 수도 있겠죠. 농담삼아 하는 거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를 좌파들이 막 뻥튀기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막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정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황교안이하고 만났는데, 황교안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강 목사님 뭐 정한 자리 한 자리 하시 안 되냐고 농담 삼아 했겠지. 그러니까 뭐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정강 목사님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좌파에서 뺏겨 썼다 이거예요. 뺏겨 썼는데, 뺏겨 쓴 거를 가지고 황교안이가 정강훈이하고를 가까이 하면은 그런 프레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는 거라. 멀리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그래 하는데, 구태정치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 자리 주는 거, 물론 그 장관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장관 자리 뭐 줄 수 있으면 주면 어떻노 말이지. 장관이라는 것은 목사는 뭐 장관 하면 안 되나. 그건 뭐 너무 엄밀하게 국회의원들도, 야당 국회의원도 법무장관도 하는데 왜 추미애도 장관 하는데 뭐 목사가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능력만 되면 하는 거지. 통일부 장관 이런 거 하면 되지. 통일부가 그러면 너무 전투적인가? 좀 전투적일 필요도 있죠. 그리 하면 말이지. 구태정치 아니냐고. 아직 하도 안 했는데, 정강훈이 농담삼아 행인데, 정강훈 목사가 농담삼으로 했을 낀데, 그걸 갖고 좌파들이 뺏기 쓴다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프레임 씌운다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 황교안이가 지금 뭐, 유승민이라든지, 그 통합할 때, 유승민 그 지분 있잖아요, 지분 준다고 다 약속을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천을 유승민 계열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유승민이가 공천 안 됐다고 해서 유승민이 계열이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몇 석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유승민이도 못 이겨서 옷을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단독으로 출마했을 때 유승민이 계열이 바른정당인가 틀린 정당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단독으로 출마해도 비례대표다 지역구에서는 뭐 거의 되는 놈이 없었기고, 비례대표에서 유승민이 나면 될까? 유승민도 가능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뭐 이혜훈이나 하태경이나 그 밑에 같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유승민 계열이라고 말하는. 걔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통합을 안 하면. 그렇게 하니까 유승민이는 하기 싫어도 했겠지. 왜냐면 비례로는 뭐 유승민이 1번으로 했을 때 겨우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국회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합당을 밑에서 하자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 수가 있어요. 추진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 석 주겠다 물밑에서 작업을 해서 죽겠지.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밑에서 안 했겠어요. 물밑에서 박형준이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 지역구 안 내는 대신에 우리가 비례대표 안철수계 몇 번까지 줄게, 몇 명 줄게, 다 그 자리 주고 통합한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을 안기 위해서. 그럼 그거는 구태정치 아이가. 유승민이도 안 왔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좌석을 갖고 있지만은, 걔네들 선거 나가면 국회의원 좌석 갖고 있을 애가 거의 없거든, 사실은.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나 될까. 그런데 완전히 양분돼 있잖아, 지금. 이쪽 저쪽 완전히 패싸움 하는데, 양쪽으로 선명하게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렇게 하면 걔네들도 흡수를 하는데, 문재인이 정권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왜 강화문 세력하고는 그렇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통합이. 뭐 유승민이가 조건을 걸어서 뭐 탄핵을 묻지 않겠다, 아니면 태극기 세력하고 통합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 협박은 그리 하겠지. 그러시면 저거 나가도 통합당도 피해를 보지만 저것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지역구를 같이 내가지고 표 깨먹기를 하면, 우파나 중도 표 깨먹기를 하면은, 반문재인이 표 깨먹기를 하면은, 그러면 유승민이 계열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다 듣고 따라서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통합당 내에 유승민하고 친한 애들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박형준까지도 유승민하고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무성입니까? 뭐 친하니까 그 세력들이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김무성이도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사실 안 되는 것을 광주라도 출마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리 하는데 결국은 뭐 광주 출마를 못하게 된 거죠. 황교안이가 허락을 안 하고. 또 그러면 황교안이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쪽의 세력을 흡수하지 않은 거는 잘못이에요. 잘못.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밖에서 투쟁하던 세력들이 엄청나게 상심을 많이 한 거잖아요. 상심을.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래도 뭐 찍을 때는 지었고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황교안이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정치공학적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구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그 통합당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이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둘이만 비례대표에다가 넣어놔도 될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한편으로는.